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1월 5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선고 딱 열흘 남았습니다. 오늘이 5일이니까 15일 선거법 1심 선고가 있죠. 그리고 또 그로부터 10일 후 25일 위정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1심에서 유죄, 특히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민주당 당 안에서부터 손절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막 하고 있죠. 김건희 특검법, 또 오늘 또 법사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1심 선고 나오기 전날 특검법 표결을 하겠다. 그리고 14일은 김혜경 씨 1심도 선거법 1심도 나오는 날입니다. 그날 선거법 1심 선고 전날 김혜경 선거법 1심 선고 나오는 날, 자, 그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겠다. 표결을 하면서, 자,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장애 집회를 시작을 했죠. 그 개딸들을 모으기 위해서, 선동하기 위해서 장애 집회 지난 주말에 있고 이번 주말에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도를 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죠. 대표회담 하자. 또 검투세, 한동훈 대표의 공약인 주식 검투세, 검투세도 폐지하는 그 내용에 또 찬성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법, 지금 여기서 뭐 이탈을 노려서 국민의힘이 8명 이상 이탈을 하면은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 속셈이 있죠. 그래서 계속 이관계, 간극 벌리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이를 계속 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관계를 썼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아마 획기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전면 중단, 벌써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에서 용산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6.29 선언에 버금가는 10.17, 모레 기자회견을 하죠. 10.17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런 거에 나오면은 이재명의 이관계 이런 것은 허탕을 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장애 집회를 열어서 뭐 국민들의 무슨 뭐 탄핵, 이것을 열망을 끌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민주당 강경파들이. 근데 지난 주말 본인들은 30만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남대문하고 서울역 사이에 거기 30만 명 못 갑니다.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 과학적인 데이터들, 그때 당시 교통량,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내린 사람들,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 이런 거 다 하고, 또 고전적인 방식이 있죠. 한 1제곱미터 안에는 뭐 몇 명이 설 수 있고 이런 것을 다 해보면은 30만 명은 그냥 3만 명도 안 된다. 자, 그런 과학적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사람을 못 모은 거죠. 각 지구당에, 전국의 전국의 지역당에 사람들을 할당을 했지만은, 그렇게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다급하니까 이번에는 돌아오는 주말에는 민노총 손을 빌렸습니다. 민노총과 같이 하겠다. 민노총을 비롯해서 좌파단체들. 민노총은 조직 동원력이 있죠. 그래서, 첫 주에 완전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둘째 주에는 민노총의 힘을 빌린다. 자,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단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한번 재미를 봤죠. 그래서 이번에 뭐 민주당을 손내면 그는 오케이 하고 지금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1차에서 너무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1차 장애 집회가 2차에서는 민노총의 손을 빌리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이 역시도 그들만의 탄핵 집회지 국민의 관심을 끌기는 위협할 것이다.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이재명에게 열흘 앞두고 1심 선거 열흘 앞두고 악재 같은 것이 하나 찾아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재판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는, TV로 생중계하는 그 방안이 정치권에서 강범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일단 유죄나 피선거권이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판결을 하면은 1심이라도 개딸들의 표적이 되겠죠. 그 판사가
가령 이번에 1심 선고를 하는 선거법의 한성진 부장판사, 만약에 이 유죄, 피선거권 박탈형을 하면은 강성지지층, 민주당 이재명의 강성지지층이 표적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1심 선고를 하면서 그 내용을 왜 이렇게 유죄를 내리느냐, 피선거권 박탈형을 때릴 수밖에 없느냐, 이거를 판결문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생중계되는 데서, TV로 생중계되는 데서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가 되면은 개딸들이 아무리 좌표를 찍고 공격을 해도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생중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성진 부장판사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열흘 후에 또 위정교사 1심 선고를 해야 되는 김동연 부장판사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이 유죄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판결문을 통해서 설득을 하게 되면은 개딸들이 아무리 좌표를 찍어서 그 판사들을 공격을 하려고 해도 그게 별 효과가 없겠죠. 국민들이 이제 수긍을 하는 그런 선고가 나오면은 오히려 국민이 지켜주게 됩니다. 이 판사를 개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 그래서 한성진 부장판사는 본인이 지금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본인이 정당한 이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본인이 이 1심 선고를 내리는 장면을 생중계하도록 허용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전혀 맞지 않게 검찰이 인용 구형 내린 이 사건을 또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를 무죄를 내리려고 작심을 했으면은 공개 안 하겠죠. 재판 공개를 안 하겠죠. 그 국민이 다 보는 데서 무죄 선고를 택도 없는 그 법리에 맞지 않는 법과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무죄 선고를 하려면은 공개를 안 하겠죠. 안 하는 게 낫겠죠. 본인도, 판사 본인도 민망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죄 선고를 하고 법리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유죄 선고를 하려면은 생중계를 하는 게 낫다. 국민에게 다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판사를 보호하는 일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성진 부장판사가 실시간 방송으로 중계할지 이번 주에 결정합니다. 이번 주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생중계 여부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의 손해를 따져서 결정이 되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죠. 워낙 이게 이재명과 관련한 건 너무 오래 걸었고 국민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재명 피고인의 손해. 자, 이재명도 본인이 떳떳하다면은 생중계를 하자고 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사건 조작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에서 검찰이 사건 조작을 판단을 해달라, 가려달라 이렇게 본인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건 조작했으면은 검찰이 사건 조작했으면 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려주면 되죠. 그러면은 그 장면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이재명이 자기 말대로 사건이 조작됐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 그런데 이재명 쪽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국민의힘이 지금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재명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야권에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그 전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들었던 그 정당이죠. 지금 전병헌 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데, 여기서도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당을 비롯해서 8개 정당의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래서 막 분위기를 막 띄우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자,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모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예 입장을 안 내놓습니다. 일단은 이재명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그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겉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이거 정말 판결문을 쭉 읽으면은 국민이 다 고개 끄덕끄덕하는 그 수준이 되면은 2심 그리고 3심에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끓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딜레마가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생중계를 반대를 하면은 그동안은 무죄를 자신한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무죄를 자신하면 생중계를 해야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이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그냥 침묵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중계 대법원 아닌 하급심 재판 생중계가 처음 시작된 건 2017년 8월인데 피고인 동의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공공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은 피고인,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승진 부장판사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개딸들이 공격을 할 때 국민이 지켜줍니다. 왜 구속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국민이 알도록 이렇게 판결문에 적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TV 중계 첫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선고 사흘 전에 중계방송이 허가가 됐는데 그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 당일에 불출석했고 그 다음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생중계가 결정이 되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일 날 열흘 후에 선거법에서 이게 생중계가 결정이 되면은 아마 그 다음 선거 그 재판부 김동연 부장판사가 하는 위정교사 사건 이것도 생중계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것도 다시 생중계가 된다. 자, 그러면은 김동연 부장판사 역시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생중계를 해서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적당한 말은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다. 자, 그런 말이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